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따로 바르고, 먹고, 시술을 받지 않아도 동안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10대, 20대 어린 나이에도 40, 50대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꽤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려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이 상관없이 진짜 젊음을 갖는 방법을 안철호 저자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라는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한국인의 호르몬 건강법을 쉽고 유익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호르몬 명의입니다. 그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숨은 지배자이자 젊음을 유지하는 건강 비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젊음과 건강을 찾아주는 묘약은 무엇인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나이가 동갑인데 왜 제가 더 늙어 보이는 걸까요? 심지어 우리 나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한참 많다고 오해해요. 20대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정말 스트레스예요.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신경질이 가득했던 여성은 32세로 최근 피로감을 심하게 느껴서 병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던 차에 몇 달 전 회사에 새로 들어온 동갑내기 동료와 본인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며 속상했습니다. 그 후로 피로감이 더욱 심하게 느껴져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은 것입니다. 다행히 여성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0대고 저는 20대예요. 저보다 무려 20살이 넘게 나이가 많은데 사람들이 그 사람과 제가 친구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 사람은 엄청 동안이에요. 제가 딱히 노안이 아닌데도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증이 들 정도로 어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의학계에서 가장 집중하는 게 바로 젊음과 노화입니다. 저는 뇌 분비학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젊음과 건강을 인체대사와 면역 측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신체 기능을 망가뜨리는 질환,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난치성 만성질환, 암과 같은 불치병들을 이겨내는 힘은 면역력과 대사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면역력이 높고 대사 기능이 잘 유지됩니다. 그러다 노화가 시작되면 그 기능들은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은 대사 기능이 잘 되면 젊고 건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몸속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만드는 건강의 보루는 혈액과 혈류, 혈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 안에 섞여서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는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몬이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몸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정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호르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몸속을 진짜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점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어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몸속 건강, 특히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호르몬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젊음과 노화가 결정됩니다. 언제부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또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잔병 치레가 늘었다면 모두 호르몬이 건강하지 못하여 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르몬은 몸속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젊음과 노화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 마음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고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 안에 섞여서 함께 순환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호르몬이 온몸을 순환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호르몬은 당연히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호르몬이 역할 수행을 잘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젊음과 건강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호르몬의 건강 상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뚱화 외모와 건강을 바라는 것은 마치 이미 더러워진 걸레로 방을 닦으며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지고 싶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고 젊었을 때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호르몬부터 관리하세요. 얼굴과 몸을 20대로 만드는 청춘의 묘약 중 하나는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요? 그건 아이들한테나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뇨병을 비롯해 각종 대사증후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흔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기, 아이들의 키를 클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라는 것도 키가 작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들만이 관심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 호르몬의 수많은 기능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여러 기능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체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팔다리는 가는 반면 복부와 허리에는 체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근육량은 줄어드는 대신 체지방량은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점점 배가 불룩 나오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 속의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 평생 동안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뇌하수체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분비량은 사춘기의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10년마다 14.4%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40대가 넘으면 누구나 결핍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60대에 이르면 20대의 최고치의 절반이 안 되며 70대에는 20대의 5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건 다시 말해 노화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장 호르몬이 무엇이기에 노화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질까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의 뼈, 연골의 성장을 돕고 지방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을 촉진시켜서 근육을 키우는 직접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심혈관과 뇌, 신장, 생식기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신체 각 부위의 성장을 돕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다른 호르몬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 역시 너무 많거나 적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너무 많이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 같은 질환이 생기는 반면 부족하면 아이들에게는 저신장증이 올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엔 각종 성인병과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 복부 비만이 오기 쉬운데 복부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 저신장 아이들의 치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인,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의 대사증후군 치료 및 노화 방지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만 필요한 호르몬이 아니라 성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같은 연령대라도 개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많이 나는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잘 먹고, 푹 자고,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다. 잘 자고,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며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호르몬의 분비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칙이지만 특히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는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자는 내내 계속 분비되는 것은 아니고 수면 주기에 맞춰서 분비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잠이 막 든 후 3시간이 가장 깊이 자는 시간인데 이때 성장 호르몬의 하루 분비량 중 3분의 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뒤척거리거나 금방 깨는 얕은 수면이 아니라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과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성을 가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에도 분비량이 계속 변하는데 주로 잘 때와 운동할 때 많이 나옵니다. 밤에는 깊이 잘 때 많이 분비되고 낮에는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됩니다.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므로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햇볕을 받으며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고 그러면서 자연히 뼈와 근육 등을 만들어내는 일도 몸속에서 많이 하지 못하므로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두면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더 적게 분비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정도로 몸속 근육량과 성장 호르몬의 상관관계는 아주 깊습니다. 몸 전체의 근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무리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서 실시합니다. 하체 근력과 온 몸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되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극소량이라도 죽을 때까지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만큼 성장 호르몬도 적게 나오고 그 결과 노화를 재촉시키는 셈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노화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젊음의 활력을 지키는 중요한 비법입니다. 젊음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잘 자고 일어나는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밤잠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침잠이 늘었고 아침에 마냥 늦게 일어날 수 없으니 결국 하루에 자는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이 여성은 40대 초반으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해보니 멜라토닌 수치가 평균 연령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일시적으로라도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몸속을 검사하면 대부분 멜라토닌 호르몬의 수치가 아주 낮게 측정됩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낮으면 왜 잠을 못 잘까요? 멜라토닌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질 높은 수면을 하도록 돕고 면역력을 높여서 만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호르몬의 분비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멜라토닌 호르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았을 겁니다. 노년층의 불면증과 수면장애는 다른 연령층보다 멜라토닌 호르몬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생체 리듬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어지고 체력이 떨어져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아 제대로 햇볕을 쬐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레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하루의 수면량이 줄어듭니다. 수면량이 줄어드니 멜라토닌 호르몬은 적게 분비되고 짧은 시간 자는 잠도 제대로 푹 못 자니 또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멜라토닌도 수면량도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 분비됩니다.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주변의 빛의 밝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뇌 속의 송가전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고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이러면 멜라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자라는 메시지를 못 받아 몸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여기서부터 만병이 시작됩니다. 시간상 밤이 됐다고 해서 멜라토닌이 저절로 분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야 우리 몸은 지금 밤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잠에 들 수 있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이제 밤이 되었으니 잠을 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만약 밤 12시에 침실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어떨까요? 몸속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빛입니다. 빛은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 위 피부를 뚫고 망막에 닿는데 망막에 빛이 닿으면 생체 시계는 몸에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뇌 속의 송가선도 대낮으로 인식해서 멜라토닌을 정상적으로 분비시키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못하니 뇌와 몸은 잠을 자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 밤 12시라고 알고 있어도 몸은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해서 잘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침실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면 많은 시간을 자도 다음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인간의 수면을 지배하는 밤의 호르몬이자 만병을 예방해주는 면역 호르몬입니다. 개운하게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불을 끄고 깜깜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인은 장꾸러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 하루라도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눈이 퀭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피부가 거칠고 눈 밑이 시커멓게 되면 결코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내 피부가 어느 순간부터 거칠어지고 다크서클이 짙어졌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없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질 높은 수면을 취하면 기미, 주름, 홍반 등이 옅어지고 얼굴도 생기가 넘쳐서 동안외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비만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잘 분비되는데, 아이리신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아이리신이 나오고, 아이리신이 잘 나와야 몸속에 있는 해로운 지방을 태워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날씬하고 동안 외모를 가진 진짜 젊고 건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잘 자서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만 쬐어도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낮에 햇볕을 쬐일수록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며 매일 일정 시간 이상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습관을 들이면 멜라토닌을 비롯해 세로토닌도 활성화됩니다. 기분이 처지고 우울할수록 햇볕을 많이 쬐라는 이유도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량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는 운동을 권할 때 가급적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운동할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실내에서 하는 운동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건강과 면역의 가장 기본인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것만큼 큰 효과를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시간 맞춰 약을 챙겨 먹듯이 햇볕도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쬐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한 한낮을 피해서 하루 30분씩 걷거나 조깅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햇볕 아래 휴식을 취하는 것도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집에 창문을 열어 실내 채광을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 D까지 생성시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처럼 숙면과 건강, 면역력, 젊음과 노화 방지의 비밀을 쥐고 있는 멜라토닌은 가히 건강 지킴이, 미모 지킴이, 면역 지킴이, 마음 지킴이의 호르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잠이 보약이다 라는 옛말은 의학적으로도 딱 맞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우 저자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와 함께 했습니다. 젊음하면 피부를 빼놓을 수 없죠. 거울을 볼 때 하나씩 생기는 주름을 보며 노화를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요. 즉, 이너 뷰티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좋은 몸 컨디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오늘 공부한 호르몬인데요.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 크겠죠. 책에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잘 관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까지 작가님께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통 뭘 어떻게 해야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건 알잖아요. 하지만 실천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읽은 내용을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당장 나만의 젊음과 건강을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젊음과 건강에 진심인 분들이 건강하게 노화를 지키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